지금은 10분에 약 6.25개의 비트코인이 신규 발행이 되는데요.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채굴자들이 GPU, 채굴기를 가동을 하면서 경쟁하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는 사실 이제 채굴 기업들의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4월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웅록입니다. 올해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했죠. 비트코인은 이제 월가에 진입하면서 세계 주류 금융 자산군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생태계 중에서도 채굴 산업의 변화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채굴 산업은 비트코인의 신규 공급을 쥐고 있는 공급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규모를 키우고 새롭게 질서를 재편하는 데 성공한다면 앞으로 비트코인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업체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선두에 선 기업들이 바로 미국의 상장사들, 그 중에서도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입니다. 채굴은 비트코인 이용자들이 주고받는 비트코인 거래가 정상인지를 확인해주는 대가로 신규 비트코인을 획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거래가 이상이 없을 때 나올 수 있는 정상적인 답을 찾을 때까지 단순 연산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바로 채굴입니다. 만약 답이 나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 거래는 이상이 없는 거래라는 게 확인되는 구조입니다. 가장 먼저 퍼즐을 푼 채굴자가 네트워크에서 신규 발행되는 비트코인을 가져갑니다. 지금은 10분에 약 6.25개 의 비트코인이 신규 발행이 되는데요.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채굴자들이 GPU, 채굴기를 가동을 하면서 경쟁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서 투입되고 있는 전 세계의 연산 능력이 어느 정도냐를 보면 먼저 연산 능력을 세는 단위는 해시라고 합니다. 용량은 바이트 뭐 이런 것들을 쓰죠.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에 투입된 연산 능력이 1초에 약 600 엑사해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엑사는 메가, 기가, 헥사, 페타 다음에 나오는 단위가 바로 엑사인데요. 노트북 한 대가 약 50해시니까 600 엑사해시는 노트북 12경대를 투입했을 때 600 엑사해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으로 비교를 하면 한 600대가 필요한 연산 능력이고요.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에 구축해 놓은 클라우드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연산이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굴자들은 이런 연산 능력을 더 많이 투입할수록 더 많은 비트코인을 가져가는 구조이죠. 새로 나온 비트코인은 채굴자들이 들고 있다가 시장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결국 기존 발행된 비트코인 외에 신규로 나오게 되는 비트코인을 시장에 공급하는 주체가 바로 채굴자들인 거죠. 시장의 가격 안정성이나 변동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체입니다. 만약에 이런 채굴 산업이 특정 집단에 장악된다면 비트코인 시장이 결코 건전하게 운영될 수 없겠죠. 그런데 불과 2-3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세계 채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건데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대체금융센터의 연구를 보면 2020년 2월 기준으로 세계 채굴의 73%가 중국 본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10개 신규 비트코인이 나온다면 그 중에 7개는 중국 땅에서 활동하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로 갔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미국의 점유율은 불과 4.4%에 그쳤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2024년 현재 미국의 점유율이 38%로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약 21%로 줄어들었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비트코인 채굴을 전면 금지하게 됩니다. 중국은 당시 왜 갑자기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시켰을까요? 세계경제포럼은 암호화폐를 금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중국의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시도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 가상자산의 규모만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67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중국에서 빠져나간 돈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중국은 공동부유라는 정책을 펼칩니다. 공동부유는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건데 핵심은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빈곤층의 소득을 높이는 것도 주요 정책이지만 동시에 또 부유층들이 너무 많은 부를 쌓고 부당한 방법으로 쌓는 거를 이제 막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부유층이나 IT 기업 이런 곳들을 상대로 부동산 조사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유층이나 기업들이 나의 자산이 갑자기 동결되거나 몰수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면서 해외 자산을 막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본을 외국으로 유출을 한 것이죠. 해외 부동산 매입 이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기업 거래를 가장한 그냥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외국으로 유출했습니다. 이런 자본 유출 과정에서 비트코인도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당국이 차단하려고 하면서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을 중단했다, 이런 가설이 현재로서는 유력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채굴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이 정부에 압류되거나 몰수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줄어든 것이죠.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비트코인 신규 발행량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것입니다. 미국 당국이 현물 비트코인 ETF 발행을 승인한 데도 이 같은 구조적 변화가 밑바탕이 됐다고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실상 중국 기업의 손에 의해서 채굴이 된다면, 즉 신규 발행 비트코인을 중국 기업이 좌지우지하는 구조라면 과연 미국 당국이 비트코인을 금융 시스템 위에 얹을 수 있었을까? 이거는 회의적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ETF 발행사들은 물론이고 월가 투자자들도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채굴 산업의 지리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가 비트코인 ETF라는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계 채굴 산업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은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라이엇 플랫폼, 클린스파크, 이 세 군데입니다. 먼저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를 보시면 북미에서 채굴에 투입하는 연산 능력, 그러니까 채굴 연산 능력 기준으로 북미 최대 업체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텍사스와 네브라스카 등지에서 채굴장과 채굴장 부지를 열심히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더 키운다는 것이죠. JP 모건은 디지털 홀딩스를 가장 유동성과 경쟁에 유리한 업체로 꼽았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기업 범위 안에서 가장 많은 전쟁 자금을 갖추고 있다, 연산 능력 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 JP 모건이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에 내린 평가입니다. 또 다른 업체인 라이엇 플랫폼은 연산 능력 기준으로는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의 절반 정도 규모입니다. 다만 비트코인 한 개 채굴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의 규모가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보다 적습니다. 즉 수익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기업들도 최근 들어서는 사실 이제 채굴 기업들의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4월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 때문인데요. 반감기라는 것은 반으로 주는 것, 말 그대로 채굴을 했을 때 네트워크에서 주어지는 신규 비트코인 보상량이 현재 6.25개에서 3.125개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채굴업체들이 투입은 똑같은데 수익은 반으로 준다라는 거죠. 마라톤의 CEO 프레드 틸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현재 업계 평균의 손익분기점은 비트코인이 가격이 개당 23,000달러면 채굴의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반감기가 되면 이제 이 손익분기점이 43,000달러 정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마라톤 측은 이제 연산 능력이 작은 중소 채굴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반감기를 지나가면서 문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때를 노리고 투자를 확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자금 능력을 갖추고 보다 투명한 기업들, 단기적인 채굴 산업의 리더는 미국의 상장 채굴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브라이언 모건스탠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백악관 트럼프 정부 시절에 백악관 부대변인을 지닌 인물입니다. 지금은 채굴업체 라이엇 플랫폼스의 정책 책임자로 있는데요. 그분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여러 세대에 거쳐서 자유를 증진해온 것처럼 비트코인도 전 세계에 자유를 제공한다. 이런 맥락에서 바로 이곳 미국에서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번영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